울산 남구 신정동. 지하 7층, 지상 43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 뭐가 그리 놀라울까?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로 향한다. 혹여 발을 헛디디면 어쩌나. 보는 이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바로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일터다. 도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설 장비 중의 하나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 그 키를 공정에 따라 키우고 줄이는 것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사들의 임무다. 두루미를 닮은 모양새만큼이나 그 균형 유지가 작업의 최대 관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그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총 60m 길이의 지붕. 200톤급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엔 최악의 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고압 전선. 게다가 차도 바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설치 기사들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체결된 핀을 뽑기 위한 망치질도 조심스럽기만 한데, 잘못된 핀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고 한참을 두드린 끝에야 핀 뽑기에 성공한다. 지상 40m 높이, 매달려 있기에도 아슬아슬한데 망치질 하나에도 온 신경을 쏟아야 하니 기사들의 입은 저절로 꾹 닫혀버린다. 지부를 움직이는 데 사용했던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고 나면 이들의 생명줄인 안전고리를 걸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 급해진 마음만큼 손도 빨라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허둥대는 모습에 심각해진 건 지상팀. 안 들리는데 뭐?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지. 뭐 반생은 뭐 올리고 뭐 이거 올리라면 어쩌나 몇번씩 왔다 갔다 해. 말은 이래도 별일 아니란 안도감에 나오는 투정이다. 뭐 하나 빠진 건 없을까 공구를 꼼꼼히 챙기는 지상팀. 특이하게도 밧줄이 둘둘 감겨져 있다. 혹시라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묶어놓으면은 바닥으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이걸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이제 건드려서 이게 떨어졌을 때 그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걸 해놓는 겁니다. 200톤급 타워 크레인이다 보니 사용되는 공구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설치, 해체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망치만 해도 약 3kg. 그렇다 보니 필요한 도구는 모두 크레인 고리에 걸어 고공팀으로 전달된다. 작업 재개 신호와 함께 다시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는 고공팀.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좌우로 심하게 휘청거리는 지붕.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째 수그러들 줄 모르는 바람. 고공팀이 잠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작업 현장의 풍속 확인에 나서는데, 만약 순간 풍속이 10m/s일 경우 더 이상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메인붐이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 건물 자체에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파손의 위험이 있고요. 근데 사람이 맞아버리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안전 규제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공팀의 안전을 위해 작업 일시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고공팀. 강풍의 균형을 잃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브레이크를 쳐놨으니까 이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거기 이들이 막 보면 흔들리죠. 네? 겁나요? 근데 아까 보니까 놀랐던데. 습관 되니까 이제 그것을 뭐 무서운 거는 좀 덜하지만 많아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뭐 대비.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으로 꼽히는 타워 크레인. 지난 3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무려 30명에 이를 정도. 타워 크레인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작업이 재개됐다. 밑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내려야죠. 지부 해체 작업을 위해 로프를 챙겨가는 후길 씨. 순간 불어온 강풍에 그만 중심을 잃고 만다. 하루에도 12번 죽음의 문턱을 오갈 수 있다는 타워 크레인 작업. 이쯤 되면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시간에 돌아가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찾아 고민하게 된다. 앞집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반은 알아야 돼.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공중에서 분해를 시킨다고요? 한 번에 끝내려는 욕심보다 두 번의 현명함을 택했다.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 유지를 위해 정확한 무게 중심을 잡고 그 양쪽에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체결한다. 만약 중심점을 잘못 나눴을 경우 타워 크레인의 전체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남아있는 지부가 붕괴될 소지도 있어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한다. 이제 앞과 뒤 지부를 연결한 핀만 뽑아내면 된다. 드디어 분리. 바람에 분리된 지부가 심하게 흔들린다. 로프가 풀리자마자 방향을 잃고 마는 지부. 잘못하면 건물 유리창을 깨고 남아있는 지부에 매달려 있는 작업자들까지 칠 수 있는 상황. 지부에 연결해 놓은 로프도 이미 놓쳐버린 상태에서 모두 그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때 또 한 번의 바람에 지부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엔 고압전선이 말썽이다. 힘겹게 마른 침을 삼키는 크레인 조종사. 지상팀이 지부에 연결한 로프를 잡아당겨 조종사 서포트에 나섰다. 일단은 자, 좌식 살짝. 네, 일단은요. 내리시고. 틀어준 방향대로 안전히 고압전선을 통과한 지부가 바닥에 내려진다. 똑같은 30m의 지부가 하나 더 남았지만 큰 산 하나를 넘은 듯하다. 지부 연결핀을 해체하는 망치 소리도 경쾌하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지부의 한쪽 면이 손상된 것. 지금 떨어지는 찝하고 맞아가지고 부재가 약간 변형이 좀 됐거든요. 이 물건이 올라가면은 수리하는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부재들의 변형이 간 거를 이제 그쪽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 똑같은 변형되기 전 과정으로 똑같이 딱.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처에 놓여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3kg의) 망치를 허공에 갈라 체결된 핀을 빼내는 일은 수십 년 베테랑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이제야 시작이다. 뒤쪽 뛰고 뒷카운터 뛰고 운전실 뛰고 그다음 이제 위에 턴테이블 내리고 이제 계속 쭉 내려가는.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은 스스로 그 키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동식 크레인이 투입. 좌우로 길게 뻗은 지부부터 시작, 위에서부터 아래로 균형에 맞춰 해체되는 것이다.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마스트의 개수에 따라 해체에 10여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것도 벌써 해체 작업 12일째. 마스트 해체 작업은 단순하면서도 고되다. 오직 망치질만으로 마스트 네모 모서리에 각각 체결된 볼트와 너트를 풀어줘야 한다. 마음만은 최대한 사정 처리에 풀리는 거죠. 최대한 힘을 가해야지. 있는 힘껏 망치질을 해야 하다 보니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 빗맞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다. 약 8kg짜리 볼트와 너트를 다 빼내고 나서야 해체를 위한 마스트 체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동식 크레인과 마스트의 연결. 이때도 균형을 잘 맞춰 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네, 기사님 마개합니다. 예, 이거 13톤 나간대요. 괜찮으세요? 내려가세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비껴가는 정도의 위험은 일상다반사. 좁은 건물 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눈앞의 망치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몇 층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문제에 봉착했다. 이거 이 밑에 미벌 풀 수가 없어 지금. 이 벽 때문에. 벽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두 단 빼. 이거 두 단 빼야 된다고. 마스트 2단을 빼야 된다고요? 한꺼번에? 60cm도 안 되는 건물 외벽과 마스트 사이의 폭. 망치질을 하기엔 도저히 무리다 보니 마스트 2개를 한꺼번에 빼내기로 한 것. 높아진 길이만큼 벽면과의 부딪히는 횟수도 많아진다. 여기 걸렸다니까 여기. 아 이거 나무에 걸렸다니까 막에서. 역시 나무에 걸리고 만다. 걸쳐진 나무를 부러뜨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마스트. 큰 탈 없이 마스트 2단 해체하기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건 7단의 마스트만 해체하면 12일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게 된다. 그 생각 때문일까? 망치질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데 어째 볼트가 꼼짝도 안 한다.
녀석이 가만히 있었구나. 지쳐 보이는 흑일 씨. 포기하나 싶더니 금세 또 도전이다. 흑일 씨의 패기에 진 마스트가 올라간다. 그런데 마게 이제 마게. 형님, 왜 뭐 걸리나? 이래갖고 그거 뺄 거야. 왜 아까 다 올라갔는데 어디에 걸리는데?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영 불안하다. 갑자기 떨어진 나무 받침대. 두 단 마스트가 걸렸던 프레임까지 말썽이다. 날벼락을 맞은 흑일 씨. 형님! 가만히 있어봐! 나가 있어라! 나가있어. 전부 피하고 있어 여기서. 떨어진다. 자, 다 피해 조심해줘. 그 위에 좀 봐요. 지상에 있는 팀원이 직접 올라가 나무를 치워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자, 계속막입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둘 빠져나온 마스트들이 트럭에 실리고 12일간의 긴 해체 작업도 큰 사고 없이 그렇게 끝이 났다. 됐습니다. 이 고생한 거는 그분들은 모시겠지.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건물을 올렸다는 거는 아마 사시는 분들이나 주위 사람들 모르고. 예. 색다른 직업이죠, 색다른 직업. 왜요? 왜 색다르죠? 남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초고층 건물에 크레인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초다. 당시에 사용된 대릭이라는 기중기가 국내까지 초고층 건축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타워 크레인의 역사도 그리 짧지 않다. 조선호텔이 완공된 바로 다음 해인 1986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가 타워 크레인을 설치, 완공한 최초의 건물이다. 이후 건축붐을 탄 타워 크레인은 매년 약 3,000대 정도가 새로 설치,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주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타워 크레인이 그 탄탄한 위용을 뽐냈을 정도다.